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지 2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일손이 모자라 잠깐 도와주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전 시댁 식구들이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2년 만에 저와 다시 마주친 시댁 식구들은 전혀 달라진 거 없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군요. 친구 식당이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움이 필요했던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을 지나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 주방에서 제가 할 일을 찾아 친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식사를 마치고 친구한테 저를 불러달라며 식당을 나가지 않길래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다른 손님들도 식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전 남편이 안고 있던 아이를 시모가 안아주더니 저에게 갑자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이제 남인데 왜 제 인생에 또다시 끼어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하게 됐고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신혼 2년 차였기 때문에 의심 같은 걸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남편이 야근 때문에 늦을 것 같다는 말에 퇴근하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늦어봐야 항상 12시 전에 들어왔었고 크게 신경 쓸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약속 없으면 저녁이나 같이 먹자는 얘기였죠. 어차피 남편도 야근을 하기 때문에 혼자 집에 들어가 밥 먹는 것도 싫었던 저는 친구와 저녁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눈앞에 엄청난 일들이 몰려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친구와 저녁 겸 술 한잔 하기 위해 분위기 좋은 식당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길래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고개가 돌아갔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게 되는 순간 너무 놀라 몸을 돌려버리고 말았어요. 마주보며 앉아있던 친구는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에 당황해하면서 왜 그러는지 물어보길래 손가락으로 반대편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친구도 남편을 몇 번 봤었기 때문에 단번에 얼굴을 알아보았고 충격적인 광경에 친구 또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눈앞에 펼쳐진 남편의 또 다른 모습에 너무 놀랐는지 숨이 거칠어졌고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만 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손발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친구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핸드폰에 그대로 담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담고 있었어요. 처음 본 여자와 남편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진 두 손을 서로 어루만지면서 뭐가 그리 좋은지 웃고 떠들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남편과 처음 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몸을 숨긴 채 모든 광경을 두 눈으로 전부 다 담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남편과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도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끝낸 뒤 헤어지는 게 아닌 근처 호텔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던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친구가 모든 걸 핸드폰에 영상으로 다 담고 있었죠. 그렇게 호텔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끝으로 그 뒤를 따라가던 저와 친구의 걸음은 멈췄습니다. 도저히 참기 힘들었던 저는 결국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친구는 당장 호텔로 들어가 머리채 잡아 끌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분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미 호텔로 들어갔는데 더 이상 제 두 눈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친구의 부축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걸리지 않으려고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들어온 남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밝은 얼굴과 함께 평소 저를 대했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많이 기다렸지? 당신이 걱정할까봐 최대한 빨리 일 처리하고 왔는데 12시가 넘어버렸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하면 먼저 눕지 그랬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그래?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당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술 한잔 할까? 많이 피곤해도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는 체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그렇게 힘쓰고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체력이 남아있나 봐. 당신은 나한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다른 여자랑 같이 술을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 호텔까지 들어간 건데? 그 시간 동안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던 거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는 줄게. 당신 뭐 잘못 먹은 거야?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여자를 만나 술 마시고 호텔까지 갔다고?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좀 솔직해지면 안 돼? 이런 걸 보여줘야 진실을 얘기할 거야? 아까 친구랑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 식당에 당신이 어떤 여자랑 들어왔잖아.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전부 찍어주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거 봐봐. 둘이 지금 어디를 들어가고 있어? 호텔까지 들어갔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야? 이런데도 나한테 계속 거짓말 할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같은 회사 사람인데 야근 끝나고 술 한잔 했던 것 뿐이고 술이 너무 취해서 집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 호텔에서 쉬게 해준 것 뿐이라고. 지금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나는 정말 억울하다니까. 충분히 오해할 만한 장면들이긴 한데 내 모든 걸 걸고 아무 일도 없었어. 아까 식당에 같이 있었으면 아는 척이라도 하지 그랬어. 괜히 오해만 커졌잖아.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던 거야.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해명했으니까 이제 좀 풀렸지? 한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더니 당신은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증명할 건데? 친구는 저를 집에 바래다 주고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지키고 있었는지 남편과 여자가 나올 때까지 잠복해 있다가 나오자마자 또다시 촬영을 시작했고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면서 당장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영상과 사진을 추가적으로 보내줬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었죠. 남편과 여자가 서로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표정을 보이면서 포옹하더니 입맞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짧게도 아니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속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라 끝까지 보고 싶지 않아 화면을 꺼버렸었죠. 저는 남편과 여자가 입 맞추는 영상을 또다시 보고 싶지 않았었는데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줬고 그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이 그제서야 모든 걸 실토하게 되었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긴 하지만 그 여자도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이랑 그 여자에게 느끼는 감정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고. 당신한테는 진심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내 모든 걸 줄 수 있을 정도의 진심은 아니야. 그냥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는 정도의 관계일 뿐이라고. 그 사람도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날 만나고 나 또한 당신한테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만나는 그런 조건의 만남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가정에 충실하고 싶고 당신이랑 이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너무 어이가 없는 말에 할 말을 잃었던 저는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충격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게 너무 싫었던 저는 집을 뛰쳐나왔고 결국 이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아시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선 남편과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당장 튀어오라고 했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괜히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제가 집을 뛰쳐나간 이후 남편은 시댁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 사실을 시댁 식구들도 전부 알고는 있었지만 다들 침묵하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자기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직접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실망을 크게 하신 부모님께선 화가 많이 올라오셨는지 결국 참지 못하시고 시댁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현관문을 두드리자 그제서야 시모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죠. 사돈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저희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저희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불편한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아해서요.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른 척 하실 건가요? 권서방이 지금 제 딸을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돈께서도 권서방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침묵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아들이 뭘 잘못했다는 거죠?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회포 좀 풀겠다는 건데 그 정도는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잖아도 물어봤는데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긴 하지만 매번 요구할 수 없으니 다른 여자에게 좀 풀었던 것뿐인데 그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남자면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 굳이 사돈집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제 아들이 오히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며느리한테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항상 집에 들어가고 사고도 안 치는데 이렇게까지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요? 제 아들이 노름을 내서 돈을 말아먹은 것도 아니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아이를 가지게 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을 정도라고요.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살아갈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한 건데요. 저 사람처럼 행동할 거면 법적으로 부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노름 안 하고 바람 피운 여자가 임신만 안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냐고요. 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곤 전혀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네요.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내 동생이 다른 여자를 만났어도 가정에 충실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는 재수 씨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 동생한테 큰소리 치는 건데요? 아이도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거 저희 집안에서 감수하고 받아들여 줬으면 재수 씨도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안에서 해결을 했어야죠. 그러고 보니 너 아예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럼 나는 아예 손주도 안아볼 수 없는 거잖아.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할 건 넌데 내 아들이 잠깐 다른 여자와 즐겼다고 사돈들까지 불러서 우리 집에 찾아와 난리를 쳐? 하자가 있는 몸인데도 며느리로 받아들여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그동안 내가 손주를 안아볼 수 없다는 말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아니? 오히려 사돈께서 저희 집안에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요. 고칠 수 없는 하자인 불량품을 넘겨주셨으면서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더 이상 태아할 가치도 없어 보이니까 당장 나가세요. 저는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원래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지만 임신이 되지가 않아서 산부인과를 찾아가 봤는데 의사는 선천적 불임이라는 판정을 내렸었죠.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시댁 집안 식구들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 시모가 사기 결혼이라며 당장 이혼시켜야 된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고 앞으로 저를 닮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었는데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보다 시모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셨었죠. 그런데도 저는 오히려 시모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었고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아픔이 있는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은 모든 걸 무너뜨리게 만들었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법적으로 저희가 받았던 상처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만났던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내었죠. 남편과의 짧은 결혼 생활은 제 인생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들이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된 지 어느새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또다시 제 눈앞에 전 시댁 식구들이 나타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었죠. 친구가 뷔페 식당을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님이 너무 많아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에 도와주려고 찾아갔었는데 하필 그곳에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와 얼굴을 마주쳤지만 모른 척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를 불러달라는 시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과 2년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의 품에는 남자아이가 안겨 있었어요. 시모는 첫 아들 손주라면서 아이를 건네받아 저에게 보란듯이 자랑을 하셨습니다.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시모는 과거에 법적으로 피해본 부분들에 대해
화가 나셨는지 막말을 뱉으셨어요. 네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니? 법적으로는 네가 이겼겠지만 앞으로 평생 너는 남자 하나 만나지 못하고 늙어 세상 떠날 거다. 애도 못 낳는 게 주방에서 등신짓만 하고 있으니 남자가 꼬이겠어. 우리 손주 봐봐라. 너랑 이혼하자마자 집안의 경사가 끊이지 않는다. 내 아들과 아주 똑 닮은 게 앞으로 엄청 큰 인물이 될 거다. 애를 가질 수도 없는 너는 얼마나 부럽겠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만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건 제가 할 말인 것 같은데요. 제 친구 식당에 2번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살던 그건 이제 저랑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저도 엄청 잘 살고 있고 천치들 득실되는 당신 집안보다 100배 1000배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제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머님, 식사 다 하셨어요? 제가 회사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늦게 왔는데 괜찮죠? 그럼 서둘러 산부인과에 갈까요? 그런데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 앞에 있는 여자가 우리 아들 전처였거든. 지나가는 길에 잠깐 마주쳐서 한 소리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지 뭐야. 에이,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대신 어머님은 더 좋은 며느리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저랑 서둘러서 산부인과에 가요. 그러고 보니 오늘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내 큰아들이 딸만 셋이라 이왕 우리 작은 며느리는 둘째도 아들이면 좋겠는데. 그쪽이 새 며느리였구나. 당신도 참 인생이 안타깝다. 어떻게 여자를 골라도 저런 여자를 골라서 인생을 말아먹니? 지금 상당히 행복해 보이는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갈 것 같아? 제가 충고 하나 해드릴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누구씨인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너 지금 우리 집안 무너뜨리려고 작정했어? 어디서 지금 쓸데없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거야? 엄마, 이제 그만 가요. 괜히 기만 더럽혀졌네. 왜? 나는 그냥 들었던 내용에 대해 전달해 준 것뿐인데. 아까 식당에 올라오기 전에 1층 화장실에 잠깐 들렸었거든. 그런데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아빠 얼굴을 닮지 않은 것 같다면서 불안해하길래 당신처럼 사고친 여자인가 보다 생각했었지. 그렇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있는데 임신한 여자가 볼일을 보고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 같다며 불안해하면서 화장실을 나가는데 그 한심한 여자가 당신과 결혼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네. 어머, 저기요.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듣고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보, 그만 나가자. 저 여자 정말 완전 정신 나간 여자였잖아. 저런 말은 아이한테도 안 좋다고. 잠깐만. 내가 저 사람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데 정말 화장실에서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야? 이 사람이 확실하냐고? 확실한지 아닌지 그건 당신이 알아봐야 되겠지. 얜 누구실까?
당신이 친아빠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당신 아이가 아니라면 그땐 어떻게 할래? 제 말 한마디에 시댁 집안은 즉각 난장판이 되었고 시몬은 아이의 얼굴과 전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시몬은 닮지 않은 것 같다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하셨죠. 볼일이 끝난 저는 뒤돌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전 남편이랑 결혼한 여자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어디서 거짓말이냐고 앞뒤로 흔들어댔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자 친구가 나와서 저를 도와 그 여자를 떨어뜨려 놓았어요. 머리털이 한 움큼 빠져버린 저는 마음 같아선 그 여자의 뺨에 손을 올리고 싶었지만 임신한 몸이라 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 하려 했던 말을 결국 꺼내고 말았죠. 내가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저 여자 정말 안 되겠네.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만난 여자가 고작 저런 여자야? 뱃속에 있는 아이도 당신 아이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태어난 아이도 자기 친아들인 줄 알고 지금까지 정성껏 돌봐주며 키웠었겠지. 그런데 저 여자 아까 화장실에서 나가고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아? 어떤 남자랑 약속을 잡는 것 같더라. 임신한 몸인데도 다른 남자와 만날 생각을 가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니? 예전에 당신이 했던 짓이랑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정말 한심해 보였는데 그게 당신 마누라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결국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당신도 다른 여자 만나면서 다니고 있니? 그쪽이 아직 뭘 모르나 본데 내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알아요? 저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밥 먹듯이 만나고 있었거든. 그쪽이 임신을 했으니 아마 내 생각엔 다른 여자를 엄청 만나고 다녔겠지. 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성격을 고칠 수 있는 놈이 아니거든. 아마 이미 수많은 여자들 중에 다른 씨가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쪽처럼 임신을 했을 수도 있겠네. 둘이서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는데 오래오래 행복하게들 살아봐. 뭐라고? 이 사람은 나 말곤 다른 여자는 눈에도 안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럼 어제 야근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네? 왜 대답을 못하는데? 빨리 말해보라고. 결혼 생활 동안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던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거야? 태어난 아이도 누구 아이인지 모르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라면 너야말로 나 말고 그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보다 네가 더 쓰레기 같은데? 유전자 검사해봐서 내 친아들이 아니면 당장 소송 걸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시몬은 넋이 나간 얼굴로 전 남편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친구는 더 이상의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 시댁 식구들을 전부 건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의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어나 봐야 알 수 있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몇 명의 여자가 전 남편을 만나 임신을 했는지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한바탕 난리를 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 버렸고 전 시몬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결국 혈압이 올라 뇌출혈이 진행이 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 없이 행동한 남편이 만들어낸 결과였고 임신한 여자들을 상대로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마 쉽게 해결을 할 수는 없겠죠.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 없는 행동을 뒤늦게 후회하면서 땅을 치고 있습니다. 전시모는 뇌출혈로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이고 임신한 여자들은 남편을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죠. 전치들만 득실되는 집안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온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 지금까지 참으면서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아마저도 제정신으로 살아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농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저에게 좋은 일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저는 아주 좋은 경험을 했는데요. 그동안 무시하고 제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땅을 치며 후회하더니 결국 저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을 제 눈앞에서 보게 되었네요. 사건의 시작은 30 초반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안 좋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족 간의 문제점들은 없었고 평범할 정도였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시부모님의 부름으로 가족 모두가 모여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주류를 납품하는 차량이 저를 못 보고 그대로 후진을 하게 되면서 차량 밑으로 깔리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깊은 잠에서 깬 듯한 몽롱한 느낌 뒤에 몰려오는 엄청난 고통에 눈물이 쏟아져 버렸는데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며 상태를 살피고 있던 남편과 가족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죠.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말도 잘 나오지 않아 눈빛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을 하게 된 남편이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었네요. 충격적이게도 제가 2 다리를 잃게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 몸에 온 힘을 주며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남편이 얘기한 대로 제 2 다리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류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그 밑으로 깔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후진하고 있던 주류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제 2 다리를 2번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분 좋게 가족들과 만나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왔는데 한순간에 제 삶을 앗아간 사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평생을 2 다리 없이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 되어 버렸던 거죠. 제 앞에 닥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가족 모두 제가 느끼는 고통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과거로 되돌리고 싶은데 야속하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괴로웠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제 모습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세상을 떠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며 항상 제 옆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점점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시댁 식구들이
저를 짐스럽게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불만이 커진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온갖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네요. 나는 그동안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나서 단 한 번도 싫어한 적 없었다. 지금도 너를 원망하고 싶진 않지만 내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더는 지켜보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살려고 이렇게 찾아왔으니 상처되는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온다 해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도 우리 입장을 조금은 이해해 줬으면 좋겠구나. 두 다리를 잃은 너를 내 아들이 평생 책임지고 산다는 건 나도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고 내 아들 인생의 앞날은 앞으로 암흑밖에 없을 거라는 게 너무 끔찍해서 잠 한숨 못 자고 있다. 솔직히 우리가 잘못을 냈으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았을 텐데 이 사고는 너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주변만 잘 살폈다면 이런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겠지. 후진하는데 주류 트럭 차량에서 부저음이 울렸다고 하더구만. 그걸 왜 못 들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귀가 먹지 않는 이상 왜 그걸 못 듣냐는 거야. 어찌됐든 사고는 벌어졌고 앞으로 내 아들은 평생 너 옆에서 희망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서 둘의 관계를 여기에서 이만 정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한다면 놓아줄 수도 있어야 하는 거야. 사돈께서는 며느리 네가 딸이니까 책임질 수 있겠지만 내 아들은 다르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구나. 그냥 이혼해달라는 거 아니고 그만큼 너에게도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질 테니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한다. 한 명만 불행하면 되는 거지. 둘 다 불행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결국 그 말이 하고 싶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이 사람 옆에 평생 동안 붙어 있겠다고 결정한 건데 왜 다들 오셔서 이 난리를 치시는 거죠? 제일 힘든 사람한테 더 큰 상처를 주시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씀 하실 거면 당장 나가주세요. 저는 이혼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말씀 하실 거면 두 번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서방님의 문제는 혼자만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끌고 갈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세요? 그동안 동서랑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1, 2년 지나다 보면 동서 수발드는 것도 지치게 되고 결국엔 그때 가서 이 말이 또 나오게 될 게 뻔하다고요. 그때 되면 서방님 젊은 나이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서둘러서 서로 갈라서는 게 나아요. 한 사람만 생각하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가족 전체가 같은 의견이니 서방님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시댁 식구들은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기 위해서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루 만에 이혼을 시키지는 못할 거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는지 시댁 식구들은 몇 차례 더 찾아왔는데 하필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잠깐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저희 부모님과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서로 조심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의견 충돌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안 좋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시모는 저희 부모님이 상처받을 만큼 거침없는 말을 뱉으셨어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드린 건데 이혼을 시키지 않겠다는 건가요? 제 아들 인생 사부인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둘이 좋던 싫던 그건 저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내 아들이 힘들어질 게 안 봐도 눈앞에 보이니까
그런 고생을 하고 싶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헤어지게 만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양다리 잃은 며느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평생을 남의 등에 빈대처럼 붙어 살아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는데 그걸 왜 제 아들이 겪어야 하냐는 거예요. 사돈분들의 자식이니 책임지고 옆에서 끼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요. 애들은 양가 집안이 얼굴 붉히며 싸우는 걸 원하고 있겠어요? 누구 자식 아니랄까봐 눈치가 없는 것도 어쩜 똑 닮아선 저희 가족에게 정말 많은 피해를 주시네요. 저희는 무조건 이혼 성립시킬 테니까 사돈께서도 더 이상 그만하시고 저희 가족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이 문제로 좋게 얘기하는 건 오늘이 끝입니다. 두 번 다시 며느리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데려가세요. 돈을 준다는데도 왜 마다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애들 문제를 왜 저희들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는 겁니까? 둘은 헤어질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거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상처를 줘야만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부부라는 게 뭐예요? 평생을 함께하기 위한 약속을 한 거고 힘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게 부부인 겁니다. 무조건 잘 되고 잘 살기 위해 부부의 연을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아직까지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사돈분들께서 가로막으려 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희는 할 말 없으니까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도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같이 일어나시죠. 저희가 먼저 돌아가면 제 딸에게 상처되는 말들 쏟아내실 게 뻔하지 않겠어요? 저희는 충분히 대화를 주고받았고 애들도 이해 못하는 상황은 아니니 둘이서 결정할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런 식으로 해봤자 서로의 생각이 일치한다면 그 누구도 둘을 갈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날 저와 부모님은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시부모님 입장을 생각하면 그것 또한 이해 못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절대 이혼은 없을 거라면서 그만해달라고 시부모님께 애원하고 있었죠.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남편도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힘들어 보였어요. 절대 이혼만큼은 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지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모습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남편의 진심을 솔직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가 부모님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신 뒤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어요. 뭘 어떻게 해? 지금 이대로 쭉 살면 되는 거지. 나는 당신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마음의 변화가 조금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오히려 부모님께서 저렇게까지 심각하게 나오시는 게 더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당신과 결혼을 했을 때는 당연히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더라도 모든 걸 감수하고 그 책임을 오로지 내가 안고 가겠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무작정 내 말을 무시하고 부모님 의견만 내세우시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 어찌됐든 지금은 일이 벌어졌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당신과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야.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 많이 있잖아. 그럴 때마다 이혼했어. 오히려 그런 일들을 계기로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졌고 하는 일들 모든 게 잘 된 적이 훨씬 더 많았다고. 이런 대화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제가 조금이라도 불안해할까봐 절대 헤어지는 일은 없다며 안심시켜 주려고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에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 있게 될 많은 고민들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 두 다리는 잃었지만 남편과 저와의 사이는 더욱더 끈끈해졌고 저희의 마음을 확고하게 굳히자 난리를 치시던 시부모님께서도 결국 두 손을 들으셨네요. 시모는 남편에게 절대 부모 원망하지 말라며 앞으로 저를 대하는 모든 것들이 예전과 같지는 않을 거라는 무거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조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비록 남편 혼자 일을 하게 되는 처지가 되었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다가 남편 혼자 벌게 되니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었지만 저도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양손은 멀쩡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찾아보던 도중 손부업이라는 여러 가지 일거리들을 접하게 되면서 저에게 맞는 일을 시험 삼아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삶에 노력하려는 모습을 남편도 긍정적으로 봐주면서 또 다른 활력소를 찾은 것 같아 즐겁게 손부업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최대한 부업 일거리를 많이 처리하면 좋겠지만 제가 두 다리를 잃게 되면서 다른 곳에도 여러 가지 후유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일을 해왔었죠. 그런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어느 정도 노하우도 생겼고 저도 집안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그런지 자존감도 떨어지지 않았네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형님의 딸이 며칠 뒤 중학교를 졸업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저도 조카에게 해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사서 주는 것보다 이제 고등학생이고 자신이 원하는 걸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달 꼬박 힘들게 일해서 모은 50만 원을 들고 조카의 졸업식에 남편의 도움을 받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카의 졸업식이 끝나고 모두가 음식점에 모여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조카에게 졸업 선물로 봉투 하나를 건네는 순간 형님의 한마디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뭐야? 졸업 선물로 용돈을 준 거야? 잠깐 이리 줘봐. 얼마인지 엄마가 확인 좀 해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네. 내 딸 하루 간식비도 안 나오겠다. 이거 가지고 뭘 살 수 있겠어? 요즘 애들 하나씩은 다 가지고 다니는 탭 같은 것도 거의 100만 원 돈 하는데 이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꼴랑 50만 원 주고 이것 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한테 뭘 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 그냥 간식거리나 사서 먹어야지 어쩌겠니? 이런 건 받아도 기분이 별로지 않나? 형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인 줄 알면 그런 말 안 나올걸요? 형수 집안이야 그래도 부족함 없이 생활을 하시니까 50만 원이 적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졸업하는 조카한테 용돈 좀 주겠다고 손부업 힘들게 한 달 꼬박 일해서 50만 원 버는 건데 꼭 말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정말 너무 하시네요. 좋은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리고 조카한테 준 선물인데 왜 형수 가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조카한테 돌려주세요. 저는 이 기분으로 한 공간에서 같이 식사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제 말에 많이 서운하셨나 보네. 그런데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졸업식에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제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졸업식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동서 다리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무슨 동물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 전부 다 모여서는 관심 집중만 들어서 저희 가족을 엄청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걸 느껴야 되는 거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거 뻔히 알면 그냥 안 오면 되는 걸 굳이 와선 괜히 피해나 주고 꼴랑 50만 원 줬으면서 그걸 알아달라고 손법했다는 말을 꼭 제 딸 앞에서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 돈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겠냐고요. 그만들 좀 해라. 그래도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굳이 얼굴 붉혀야 되겠니? 앞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만 있겠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우리도 적응하면서 살아야지 어쩌겠어. 나도 정말 하루하루 복장 터져서 잠 한숨 못 자고 있다. 며느리 저 두 다리만 보면 내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50만 원 버는 걸로 내 아들한테 어깨 으쓱대면서 생활비 일조했다고 더 많은 걸 바라고 있었겠지. 나도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만 보면 내 속이 뒤집어진다. 차라리 그냥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게 좋을 것 같네. 그리고 웬만하면 앞으로 모임 같은 건 초대할 생각도 없으니까 일부러라도 찾아올 생각하지 마라. 정말 다들 너무하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죠? 저는 이런 몸을 가지고 싶었겠어요? 누구보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저라고요.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세요? 매일 아침마다 눈뜨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제발 꿈이길 바라지만 힘들게 눈을 떴을 때 보이는 두 다리는 현실이라는 걸 알게 해준다고요. 저도 이제 서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얼굴 보는 거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두 번 다시 저희한테 오라 가라 얘기하지 마세요. 사고 후유증 때문에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큰 소리 치지도 못하는데 차오르는 숨을 내쉬면서 제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에 대해 힘겹게 모든 걸 쏟아내었고 제가 열을 올리자 시댁 식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할 말이 다 끝났냐고 물어보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하는 거였는데 남편 말고는 아무도 알아주려 하지 않아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돈봉투에 있는 금액을 확인하면서 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저를 보며 비웃던 얼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버렸고 졸업식에서 저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형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게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날이 계기가 되었는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더 많은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다리를 잃었지만 양손은 멀쩡했기 때문에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중 저에게 적성이 맞는 사업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저 대신 두 다리 역할만 해줄 수 있는 직원들만 뽑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계획한 사업에 대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부모님 또한 저에게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다는 걸 알곤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 결과 제가 운영하던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업에 성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년 정도였고, 그 기간 동안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는 저희 부부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거나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비록 두 다리가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거에 감사했고, 저희의 삶은 더욱더 밝아지고 있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변리사를 찾아갔는데 상담을 받고 건물에서 나오던 도중에 저희 앞에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를 마주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을 본 시댁 식구들은 한층 밝아진 저희 부부의 얼굴을 보면서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 변리사님이 건물에서 나오더니 제 직위를 불렀고, 변리사의 말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깜짝 놀라더니 갑자기 폭풍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방금 저분이 동서한테 대표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안 보는 사이에 뭔 짓을 했길래 동서가 대표님인 거야? 그러게, 나도 똑똑히 들었는데. 너희들 무슨 사업이라도 하는 거니? 왜 며느리가 대표가 되어 있는 거야? 그걸 왜 저희가 알려줘야 하는 거죠? 이 건물에 들어가시려는 걸 보면 외식하러 오신 것 같은데 그냥 갈 길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저희는 인연을 끊은 사이 아닌가요? 여기에서 대화할 정도로 저희가 한가하지 않아서요. 변리사님, 일단 상표 등록 문제는 그럼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표 등록? 서방님,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려는 거예요? 상표 등록을 한다는 건 특허를 낸다는 거잖아요. 동선에 돈 좀 벌었나 봐. 네, 저희가 이번에 사업이 잘 돼서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손부업해서 힘들게 50만 원 벌었던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죠. 갑자기 돈을 벌기 시작한다니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희는 아무것도 알려드릴 수 없는데요. 형님이 그때 저를 얼마나 무시하셨어요? 제가 그날을 조금도 잊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오죽 속상했으면 그랬겠어. 동서가 힘들게 손부업해서 벌은 돈이 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지. 동서네 저녁 안 먹었으면 오래간만에 얼굴 봤는데 함께 대화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좀 내주면 안 될까? 딱 봐도 오늘 일정은 끝났을 것 같은데? 가족이라는 게 뭐야? 서로 힘들 때 도와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지. 가족은 원래 그런 거야. 그래, 아무리 인연 끊었다고 해도 한 번 맺은 인연 쉽게 끊어낼 수 있겠니? 내가 안 그래도 너희들한테 전화 한 통 하려 했었다. 최소한 소식은 접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번에 큰애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머니 사정이 꽤 힘들어졌거든. 그런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니 얼마나 좋아? 혼자만 잘 되는 것보다 가족들 모두가 서로 잘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쉽지 않은데 잠깐만이라도 대화할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번 계기로 우리의 관계가 다시 좋아진다면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니?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더 이상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도움을 드려야 하는 거죠? 저희한테는 지금 흘러가는 시간들이 전부 다 돈이거든요. 당신도 할 말 없으면 그만 돌아갈까? 형님과 시모는 갑자기 제 휠체어를 붙잡고 저희 부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며 정보를 캐내길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 알려주지 않았고 속을 태웠습니다. 형님은 개거품을 물며 저에게 뭐라도 얻어가고 싶어 하려는 속셈을 보였지만 저희 부부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뒤돌아 버렸네요. 제가 운영하는 사업은 손부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업인데 미싱 사업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방을 디자인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디자인한 가방들의 제품이 소비자분들의 마음을 설득시켰는지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가 먹고 살기에는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네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집에까지 찾아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며 최대한의 정보를 캐내려 하고 있어요. 당연히 알려줄 수는 있지만 이런 일로 시댁 식구들과 또다시 엮이고 싶지가 않네요. 남편도 차라리 이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의 말만 나와도 진저리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가 하는 사업이 점점 더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앉아서 하는 부업에서 찾게 된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너무 만족하고 있고 꽤 많은 제작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네요. 위기는 기회라고도 하죠. 저 또한 삶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걸 기회로 삼아 지금 현재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형님네의 사업은 나라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라 이번에 상당한 빚을 떠안았다고 하네요. 회복하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시모가 남편에게 흘린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던 가족들이 이번 일을 통해 많은 후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위기가 찾아오셨다면 그걸 기회로 삼아 앞날에 꽃이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어릴 적에는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저만의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기술을 배웠는데요. 학업에는 뜻이 없었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는 바로 미용일을 시작했답니다. 생각보다 미용일은 저에게 잘 맞았어요.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지만 점점 제가 미용일을 좋아하는 걸 보고서는 허락을 해 주셨죠. 그러던 중 남편과 미용실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상하게 머리를 하러 자주 오더라고요. 어떤 날은 혼자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친구랑 같이 와서 머리를 하고 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친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저와 몇 번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남편은 저에게 호감이 생겼다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는데요.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지는 않았답니다. 수민 씨, 저는 수민 씨랑 같이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수민 씨가 아직 젊다는 건 알지만 저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아, 동우 씨.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동우 씨는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저는 고졸이잖아요. 거기다가 동우 씨 가족분들 모두 유명대학교 출신이시고요. 저를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네요. 아, 수민 씨, 아니에요. 저희 집안 그렇게 꽉 막힌 집안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 있으면 저는 수민 씨를 선택할 거예요. 저는 한편으론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미용일을 배웠기 때문에 대학문은 아예 밟아보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시댁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줄 수 있을까 싶었어요. 특히나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형제들 모두 명문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걱정이 컸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역시나 시댁에서는 저의 결혼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는 고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격렬하게 반대를 하셨고 한 차례 쓰러지시기까지 하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대학도 나오지 않은 며느리를 드릴 수 없다는 게 시어머니의 생각이셨죠. 남편은 그런 가족들을 보고 나서 너무나 화가 났다고 했어요. 남편은 학벌이라는 게 좋으면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랑 동등하다고 보진 않았거든요. 시댁 식구들의 그런 태도에 남편은 환멸이 나서 결국 연을 끊고 바로 제가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맙기도 했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꿈꾸던 가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도 했고 나 때문에 평생을 함께한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과 헤어지려고 했었어요. 남편에게도 더 이상은 힘이 들고 안 되겠다며 헤어짐을 고하였지만 남편은 헤어지자고 한 이후로 며칠을 집 앞에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거기다가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며 저희 부모님도 찾아가 빌기도 했었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시댁 식구들이 반대한다는 말을 듣고 허락해 줄 수 없다고 말했던 저희 식구들도 결국 남편을 받아주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남편만 보고 살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답니다. 남편은 헤어짐 이후 밥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일만 했고 결국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쓰러진 후에 연락을 받고 달려간 곳에서 저는 시댁 식구들을 볼 수 있었죠. 네가 감히 우리 아들에게 이런 짓을 해?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으면 알아서 잘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냥 놔둘 생각을 하니? 역시나 내가 예상한 대로 못 배워먹은 것들은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습니다. 헤어지자고 했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네가 독하게 행동해서 더 그런 거 아니니? 너 같은 애들이 한둘인 줄 알아? 애를 홀려놓고서는 냉정하게 해서 안달복달하게 만든 거잖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어디서 어머님이라고 해? 니까짓 게 뭐라고 우리 아들을? 시어머님은 저에게 엄청난 폭언을 쏟아부었고 저는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깨어나게 되었고 그제야 시모의 난동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저 아니면 안 된다며 허락을 해주지 않을 거면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선언을 했어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시댁에서는 결국 결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시집살이가 걱정이었지만 생각보다 저와 마주칠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도 저와 마주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남편도 되도록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지 않도록 해주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형과 동생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서 둘째가 형보다 먼저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럭저럭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결혼 생활이 지나고 나서 남편의 동생이 결혼을 한다며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식사 자리에 참석을 했죠. 저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오려고요. 어머니 아버지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아, 그것보다 어떤 친구니? 학교는 어디 나왔어?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아, 엄마 하나씩만 물어봐. 여자친구 나랑 같은 대학 나왔어. 학부도 다르고 나이도 동갑이라 아마 못 마주쳤던 것 같아.
이번에 학교 모임 갔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말이 잘 통하더라고. 부모님은 두 분 다 전문직이시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명문대 출신이셔. 어머나, 그러니? 말이 참 잘 통하겠구나. 그래, 얼른 한번 보고 싶다. 시간은 너희 편한 대로 아무 때나 괜찮아. 어떤 거 좋아하니?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가득 차려야 되겠다. 예비 며느리 오는데 잘 보여야지. 참나. 엄마, 속 보인다. 예, 무슨 속이 보인다고 그래? 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니 나는 마음의 짐이 털어지니까 좋은 거지. 거기다가 명문대 나왔다고 하는데 반겨야지. 우리의 수준이 있는데 그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형도 결혼에 생각이 없다 하는데 얘라도 보내야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애랑 만나게 되었어? 너무 궁금하다. 시어머님은 도련님이 박사 아내를 맞이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입이 귀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와 남편이 결혼했을 때는 동네 창피하다 말하면서 결혼식에도 주변 지인들에게 말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학벌이 중요하신 분이셨는데 시어머니의 생각에 딱 맞는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너 그날 뭐 하니? 너 가게 문 닫고 나랑 같이 음식 준비나 하자. 아무래도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니? 엄마, 그냥 밖에서 먹던가 해. 무슨 번거롭게 집에서 음식을 차려? 거기다가 수미 씨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엄마 예전 일 잊어버린 거 아니야? 옛날 일까지 꺼낼 필요가 뭐 있어? 다 지나간 일인데. 어쨌든 너도 며느리니까 음식은 같이 차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네. 그날은 저도 도와드릴게요. 시모는 예비 동서가 오는 날이 결정되자마자 저에게 초대상 차리는 것을 도와주라며 요구를 했어요. 신이 난 모습으로 요리를 하는 것을 보니 결혼 허락을 받을 때 생각이 나서 기가 막히긴 했지만 워낙 학벌을 중시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어이없음에도 일단은 도와드리기로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저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도우미분도 부르셔서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차려내셨어요. 그 정도 준비를 하려면 힘들만도 하지만 웬일인지 그날은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도우미분들에게 자신들 수준에 맞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다며 신이 나서 얘기를 하셨답니다. 저는 하도 들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지만 오히려 도우미분들이 제 눈치를 보시기도 했죠. 제가 그래도 참았던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알게 된다면 바로 집안을 뒤엎을 거라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생각으로 그냥 넘기게 되었답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시모가 갑자기 제 옷을 챙기시더라고요. 뭐 하는 걸까 그냥 쳐다보다 시모는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예, 너 뭐하니? 이제 가야지. 계속 거기 앉아서 있을 거야? 도우미 이모들도 갔으니까 너도 이제는 가봐라. 네? 아니, 제가 왜... 아니, 오늘 동서 인사하러 온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저도 같이 봐야죠. 네가 뭘 볼 줄이나 알고? 네 수준에는 맞지 않는 자리니까 그냥 가라니까. 네가 있으면 분위기만 흐리지 뭐. 음식해서 그러니? 수고비는 나중에 챙겨줄 테니까 우선 애들 오기 전에 가라. 어머님,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음식까지 다 차렸는데 저보고 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저 못 갑니다. 오늘 동서랑 인사도 하고 저도 자리에 있을 거예요. 아니 얘가 말이 정말 안 통하네. 네가 왜 여기에 있냐고? 너 진짜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거니?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었으면 우리 수준에 맞췄어야지. 멍청한 건 제발 빠져! 시어머니는 제가 가지 않고 버티고 있자 멍청한 건 빠지라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태도에 황당하고 화가 나 결국 저도 그 자리에 있다간 폭발할 것 같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음식만 차리고서는 저는 예비동서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집으로 가야 할까 싶었다가 시모의 행동에 저는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 이후로 시댁 식사 자리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댁에서는 사돈댁 눈도 있으니 결혼식 날은 참석해야 한다며 남편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결혼식을 참석하면서 저는 예비동서를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동우 씨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그때 인사 오셨을 때는 제가 자리에... 아, 알아요. 들었어요. 저한테 인사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계시다가 식사하시고 가세요. 네? 아무리 그래도 이제 가족인데 인사는 해야... 인사요? 아니, 시댁에서는 그쪽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아직 아들이 며느리에 죽고 못 사니까 참는 거지. 애정 떨어지면 바로 이혼시킬 거라고 하시는데 모르시나 봐요? 그때도 쫓겨나 놓고서는 눈치가 없으시나? 어쨌든 제 결혼식이니 소란 일으키지 마시고요. 저는 그날 제 위치가 어떤 곳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이미 시동생이 동서에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건지 처음 보는 날부터 동서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도 이러나 저러나 상처를 받는 건 남편이기 때문에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는 남편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생각을 했었죠. 결혼식 날 시댁 식구들은 사돈댁에 저를 소개하지도 않고 지나갔답니다. 얘 동우야, 사돈댁 인사하러 가자. 그때 너 상견례 때 못 왔잖니? 그래도 한 번은 인사해야지. 아, 그래요 엄마. 여보, 가자. 아니. 얘는 아까 인사했으니까 너만 가면 돼. 언제요? 계속 같이 있었는데? 그냥 또 같이 가면 되지. 무슨 나만 가요? 아우, 정신없으니까 그냥 너만 훅 갔다 오자고. 예, 너 잠깐 기다릴 수 있지? 금방 인사만 하고 보내마. 시모는 남편 앞에서는 이미 제가 인사를 했다며 얘기를 하고는 남편 팔을 이끌고 사돈댁 인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이 상황을 대갚음해 줄 수 있는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꾹 참았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동서부부가 인사를 한다고 해서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된 날에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예, 넌 가서 덜어먹을 접시 좀 가지고 와라. 엄마, 왜 자꾸 내 와이프만 시켜? 여기 얼마나 와봤다고.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가지고 올게. 넌 그냥 앉아있어. 새 식구 왔는데 자꾸 엄마 채면 깎아먹을 거야? 그래요, 아주버님. 큰 아주버님은 자주 봬도 작은 아주버님은 뵙기 힘들잖아요. 뭐하니? 가서 접시도 가지고 오고 후식으로 먹을 것 좀 챙겨봐라. 아니 얘는 왜 이렇게 굶주나 몰라? 어머, 어머님, 답답하셨겠다. 역시 뭘 할 줄 알아야 빠릿빠릿 움직이실 텐데. 형님도 참.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새 식구 들어와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딱 우리 집안에 맞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휴, 어머님. 형님 서운하시겠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있든 없든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기 바빴고 그 안에서 화를 내는 건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새 식구가 들어와 첫 식사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꾹 참고 식사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듯 했어요. 저 역시 이번 식사가 시댁과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나중에 부엌 정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로 동서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미용실 하신다고 하셨죠? 거기서 일하면 얼마나 벌어요? 요즘은 다 뷰티 쪽 대학도 나오지 않나? 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긴 거의 기술이 중요해서 대학 나오면 좋겠지만 뭐 저는 벌이도 괜찮고 나쁘지 않아요. 에이, 그래도 제가 다닌 숍은 다들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매일 강의도 듣고 바쁘던데 그런 거 안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것이 폭발하려던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고 동서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던 것도 아닌데 동서는 폭풍 오열을 해버리고 말았고 저는 황당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너 결국 이 사다를 내는구나. 서울한 피우지 말고 얌전하게 있어야지. 아주 못 배워먹은 티를 내야 속이 시원하니? 어떻게 새로 들어온 식구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네가 제정신이야? 어머니, 아니에요. 그냥 저는 미용실 얘기만 한 건데. 형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 사람 마음도 약한데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오열합니까? 형은 이걸 보고도 형수님 편을 드는 거야? 아니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직업적으로 비하하면서 말한 건 동서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얘가 이렇게 우니?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어떻게 네가 들어오고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어? 너 당장 나가!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저를 경멸하듯 바라보았고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시댁의 태도에 화가 나 소리를 치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절대로 시댁 식구들과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며 자신도 연을 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결국 제가 가족을 끊어놓았다며 폭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댁 식구들과 만날 일이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종종 시댁 식구들의 연락을 하는 듯 했지만 남편도 연락만 받을 뿐 만나지는 않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흐르고 미혼이었던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집으로 소개를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보, 당신 이번에 엄마나 아버지가 집으로 오라고 해도 절대 가면 안 돼. 전화도 받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안 되겠다. 당신 핸드폰 좀 줘봐. 아이, 그냥 전화 안 받을게. 왜 차단까지 다 해놨어? 괜히 전화 오는 거 알면 당신 또 마음 쓸 거 아니야. 이번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처가댁에 좀 가서 쉬고 있어. 나도 일 마무리하고 바로 갈게. 당신 그래도 아주버님 결혼하신다는데 인사 오는 자리는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젠 상관없어. 솔직히 이번 연락도 받기 싫었는데 뭐 결혼식이나 가면 되겠지.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어머님 아버님이랑 편안하게 시간 보내고 있어. 알겠지? 남편은 제 전화기에서 시댁 식구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시킨 후에 저를 친정까지 데려다주고 일을 하러 갔어요. 며칠 후 아주버님과 결혼을 할 여자분이 오는 날은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계속해 누르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고 보니 처음 보는 여성분과 시댁 식구들이 잔뜩 몰려온 것이었어요. 영문을 모른 채 서 있으니 여성분께서 제 앞으로 큰절을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봤고 시댁 식구들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어머, 누구신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나요? 저 예전에 골방에 살았던 부부 딸입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었네요. 네? 누구시라고요? 예전에 사셨던 아저씨 부부 딸이시라고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건지 저희 시댁 식구들이랑 왜... 저 동석 씨 여자친구예요. 이번에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갔다가 사진에서 결혼식 사진을 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희 결혼 사진을요? 어머, 너 가연이구나. 어머나,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여보, 여기 와보세요. 어머, 사돈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게 여기 가연이가 꼭 와야 한다며 이야기를 하길래 오게 되었어요. 아이고, 일단 들어오세요. 엄마는 여성분을 보시자마자 누군지 바로 아시더라고요. 부랴부랴 안으로 모신 여성분은 바로 인사를 오기로 한 형님이셨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가고 나서 아주버님이 가족 사진을 보여줬는데 거기서 저희 결혼식 사진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 사진을 보고 놀라 물어보니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다 같이 거실에 모이게 된 후 형님은 저희 엄마 아빠께도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도, 아니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세 분 덕분이라는 거 항상 끌 때마다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는 자주 인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동안 해외에 있어서 인사도 못 드렸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아이고, 나는 너 얼굴 보고 딱 알았어. 어떻게 엄마를 쏙 빼닮았니? 건강하면 우리는 그걸로 됐지. 그때 정말 놀랬었거든.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나.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렇죠, 여보? 그럼. 우리는 그때 정말 네가 깨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저를 구하려고 따님께서 정말 애를 많이 썼다고 들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너무 어릴 적이 기억이라 가물가물하게 생각나는 일이었지만 엄마가 얘기를 해 주시자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지금까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20년 전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집에는 온통 빨간 딱지가 붙어졌고 바로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던 것이죠. 저희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아빠 후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거든. 당장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너랑 비슷한 또래 딸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려서 엄마가 우리 집 골방 조금 고쳐서 거기서 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지. 맞아.
그때 들어오고 나서도 한 몇 년 있었는데, 하긴 너는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 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때 무슨 일 있었어? 아, 그때 우리 집에 옛날에 있었던 하우스 물 받아두는 통 같은 거 기억나? 단독주택 산다면서 엄청 좋아했는데 그게 딱 있더라고. 전에 살던 사람이 원래 그 뒤쪽으로 작물을 많이 길렀는데 그때 사용했던 건가 봐. 근데 좀 깊기도 했지. 물 넣으면 나도 빠져서 못 나올 정도였으니까. 어느 날인가 엄마랑 아빠랑 거기 후배부부랑 같이 골방에서 고장난 것들 고치고 이것저것 하고 있었고, 너랑 가연이는 집안에서 TV 보면서 놀고 있었거든. 한 3-4시간 지났나? 한 번쯤 왔을 법한데 안 오길래 방에 가봤는데 너네 둘 다 없는 거야.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어딜 가도 보이지가 않았어.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뒤뜰에 가봤거든. 거기는 그 우물이랑 나무들밖에 없어서 거기 갈 일이 없는데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잖아. 그래서 가봤더니 원래 그 위로 닫혀있던 발판이 떨어져 있더라고. 뭔 일이 났나 싶어서 바로 달려갔지. 아니, 근데 거기에 너랑 가연이가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엄마랑 아빠는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신다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처음에는 치워야지 했는데 땅속으로 매립이 되어 있어서 당장은 힘들고 겨울철이라 봄이 되면 해야지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별일이 있겠나 싶었는데 호기심 많았던 저희가 그곳으로 갔던 거였어요. 근처에서 놀고 있던 저는 전부터 엄마가 조심하라고 해서 그쪽으로는 안 갔지만 형님은 거기 근처에 갔다가 쏙 빠지고 말았던 거였어요. 저는 형님을 구하려고 바로 들어갔는데 물을 받아둔 건 아니라서 많이 차지는 않았지만 눈과 비 때문에 허리까지 올라온 상태였던 거였어요. 아유, 딱 보니까 네가 가연이를 업고 있더라고.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건진 모르겠는데 잠바는 다 가연이 덮어주고 애를 업고서 울고 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조금만 있었으면 큰일 났겠다 싶었어. 그때 꺼냈는데 가연이가 정신을 잃어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맞아요. 그때 저는 떨어지면서 기절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냥 누운 채로 있었으면 물을 먹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고. 근데 따님분이 저를 들쳐업고 있어서 물도 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거라며 엄마랑 아빠가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그러게.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몰라. 그걸 그냥 치우면 좋았을 거를 그냥 놔뒀던 게 문제였었지. 아무튼 이렇게 건강하다니 다행이다. 가연이 너네 엄마 아빠랑은 자주 보고 있어. 건강하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 너무 기쁘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할까 난감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같이 오게 되었을까 너무 궁금해 물어보게 되었답니다. 근데 형님은 어떻게 저희 시댁 식구들이랑 여기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아, 내가 그 사진 보자마자 가야 된다고 바로 나왔거든요. 동석 씨가 저 뒤따라 나오니까 다들 같이 오신 것 같아요. 누나서 혼자서는 위험하다면서 같이 오게 되었네요. 죄송해요. 깜짝 놀라셨죠?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근데 수민 씨는 왜 시댁에 안 계셨던 거예요? 아, 여기 친정에 오느라 못 오신 거구나. 아, 그게 아니라요. 맞아.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진정해서 좀 쉬라고 얘기했어.
아이고, 사돈. 우리 수민이 잘 지내고 있죠? 시몬은 제가 혹시라도 사실을 얘기할까 싶어서 능글맞은 표정으로 웃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특히나 시몬은 형님이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답니다. 반가운 회포를 마치고 나서 며칠 후 저는 시모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웬일로 저에게 먼저 만나자고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잘못 대한 거 모두 사과하마. 사실 내가 학벌에 좀 예민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야.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다오. 갑자기요? 갑자기 왜 그렇게 사과하세요? 제가 형님한테 쓸데없이 다 얘기할까봐 겁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사과 받아줄 거지? 너희 아주버님 이번에 결혼 안 하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나이도 있고 그 정도 여자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아주버님 결혼은 시켜야 하지 않겠니? 결국 아주버님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저한테 사과하시는 거네요? 아니, 얘는 사람이 사과를 하면 그대로 믿어줘야지. 무슨 그런 말을 해? 수민아,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 알지? 시어머니는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을 혹시라도 형님에게 얘기를 할까 두려워 저에게 계속해 사과를 해왔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남편은 바로 시댁에 찾아가 더 이상 저에게 연락도 관여도 하지 말라며 뒤집어 엎어버렸죠. 남편은 더 이상 자신은 부모가 없다며 시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형님께서는 제가 시댁 행사에도 나오지 않자 연락을 해 오셨어요. 저는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남편이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했답니다. 어머, 수민 씨 정말 힘들었겠어요. 전 사실 공부는 많이 했지만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지금도 수민 씨처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어른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가 사람 구하겠다고 그 통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건데 그런 수민 씨를 시댁에서는 알지 못하네요. 괜찮아요. 아마 그쪽 가족들이 다 고학력자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난 수민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잖아요. 형님은 남편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주버님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하자며 연락을 한 듯 했습니다. 시몬은 아주버님의 파혼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엄청난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셨죠. 이제는 끝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 저는 당당히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너? 결국 네가 우리 집을 망치는구나?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된 거야? 죄책감은 가지고 있긴 하니? 저 때문이라니요? 이건 다 어머님과 가족분들이 만든 거예요. 아직도 인정을 안 하시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에서 트러블은 한 번도 안 생겼을 거다. 네가 들어오고 나서 이 모양이 된 거야. 역시나 말이 안 통하시네요. 사람 학벌로 배운 걸로 나누시는데 개념은 배우시지 않으신가 봐요? 형님한테 제가 한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아니고 어머님 아들인 제 남편이 얘기한 거예요. 오죽하면 자식이 직접 자신 가족들에 대해 얘기를 했을까요? 뭐? 동우가 얘기했다고? 너 거짓말 하는 거지? 네가 다 얘기한 거잖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떡해? 거짓말 같으시면 한번 전화라도 해보시던지요.
할 말 더 없으시죠? 전 더 이상 어머님 뵙고 싶지가 않아서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시모의 당황스러운 얼굴을 뒤로하고 저는 모든 시댁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진 않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자신들의 가족들이 벌인 일이기 때문이었죠. 남편에게 가족을 등지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지금의 상황으로 시댁 식구들이 깨달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될 뻔했던 가연 씨와는 자주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사람이었다는 게 그동안 낮아졌던 제 자존감을 높이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길 바랄게요.